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그 전압 강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단상 2선일 때는 어떻게 전압 강화 2는 어떻게 했죠? 기본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전류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에다 플러스 x 사인 세타다. 이게 기본 이제 식이고 여기에 여기 오는 이 선의 값이 r 값이 r이나 x 값이 한선 값이다. 한선당 값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앞에 2가 온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계수가 2가 오고 요 값이 이 선당 값이다. 이 선당 값이다. 그러면은 1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2가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유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3상 4선이 있고 단상 3선. 요거는 전압 강하 2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본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i의 계수가 1이 나오고 i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볼 수 있죠. 두 가지는 그렇다. 그다음에 삼상 삼선이 있었죠. 삼상 삼선에서 어떻게 합니까? 루트 3이 들어간다 그랬고 여기다 i가 오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된다. 이게 이제 전압 강화식을 이제 총 정리를 한 거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압 강화, 그러니까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 그죠? 전압을 얘기한다. 전압 강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송전에 있어서 우리가 송전을 이렇게 보낼 때 송전단에서 수전단 전압을 보낼 때 여기 생기는 뭐예요? R 값. 그다음에 주파수에 의해 생기는 L 값. 그죠? R과 L 값을 바로 R과 L에 의해서 임피던스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 강화 E를 계산하는 식이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전압 강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수전단이 중요하니까 요 수전단에서 바라본 다시 말해 수전단을 기준으로 한 전압 강화의 정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전압 강화율이라고 한다. 우리 수전 전압이 중요하죠. 송전 전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송전 전압이 와야 되나 수전 전압이 와야 되나 헷갈리면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송전보다는 수전에 얼마야 살아남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송전단 전압은 이렇게 볼수요. 송전단 전압은 전압 강화에다가 가면서 없어진 거에다가 수전단 전압을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VR은 어떻게 됐어요? 송전단 전압에서 2를 빼면 되는 거고 전압 강화는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전압 강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이 값이다 이런 얘기죠. 서로 그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전압 강화율은 뭐냐? 수전단 전압에 대해서 계산을 하니까 위에는 분자에는 전압 강화 정도가 오고 아래는 VR 수전단 전압입니다. 수전단 전압이 오게 되겠다. 이렇게. 그 요걸 100분위로 나타내니까 곱하기 100을 넣어서 한다. 그럼 요게 뭐다? 델타라고 표현해서 이제 전압 강화율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왼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요게 요거니까 분자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고.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전압 강화율은 전압 강화가 아니라 전압 강화 율입니다. 요건 수전단이 기준이라 그랬죠. 전압 강화율은. 그래서 수전단 전압 그러니까 VR분의 전압 강화 2를 얘기한다. 이 2는 전압 강화 방식에 따라서 단상 2선, 단상 3선, 삼상 4선, 삼상 3선 이렇게 요것들이 있었다 하는 걸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요것들이 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0분위로 나타나야 되니까 100을 곱해서 나타난 게 바로 전압 강화율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전압 강화 2가 어떤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같은 식으로 VS에서 마이너스 VR 값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써볼 수도 있죠. 그죠? 위에다. 자, 그리고 이 식은 뭐와 같으냐? 이 식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VR분의 VR의 제곱분의 P 한 다음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 식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건데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 그대로 쓰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전압강하 우리가 이제 삼상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은 삼상일 때 전압강하 삼상일 때 보죠. 삼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여기 이제 시험에 많이 언급이 되니까 그럼 삼상에서 전압강은 어떻게 해요? 루트 3에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i에다가 괄호 열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죠. 글씨가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VR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i 값이죠. i 값을 계산을 해서 다시 쓰면은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온다고 생각하고 같이 이퀄 한 다음에 i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루트 3에다가 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식에서 p는 어떻게 했습니까? 루트 3 v i 이렇게 오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전력을 계산을 하죠. 여기서 이제 아까 삼상에서 i 값을 구하면 i는 어떻게 돼요? 넘겨이죠. 그러니까 p 나누기 나머지 쓰면 되겠죠.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맞죠? 제대로 쓴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i 대신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대로 쓴 거죠. r에는 vr이 한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요 v가 vr이거든요. vr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루트 3 없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면 요건 이제 분자로 위에 올라가서 붙을 거고 그죠? 내항이 이게 되죠. 요거하고 요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있어 보면 자 요걸 식을 정리를 하면 v r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요거 분의 자 요게 1분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p가 오겠죠. 위에는 그럼 p가 오겠죠. 자,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어디가 여기가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정리하면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가 있는 거예요? r 자 그대로 합시다.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정리를 하면 요거 한번 곱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곱하고 그죠? 요 전체에서 또 요렇게 한번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앞에부터 정리를 하면 다시 하면 r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r 코사인 세타가 나와. 그래서 vr 제곱 코사인 약분이 되겠죠. 이게 약분이 되면 vr의 제곱분의 여기 되죠. 그 다음에 p 곱하기 r pr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r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죠? vr의 제곱분의 p 이렇게 되고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탄젠트죠? 탄젠트 곱하기 어떻게 돼요? 탄젠트 x 이렇게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쓰죠. x부터 쓰면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
그럼 여기서 반복되는 거 있죠? 요거 요걸 다시 묶어서, 이거 제가 좀 복잡하게 계산했나? 좀 너무 여러 단계를. 그러면 요게 P 나누기 VR의 제곱 한 다음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식이 이렇게 나온 거죠.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다, 요 식이. 그죠? 거기다 100분위로 나타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 곱하기 100분위로 나타낼 경우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라는 얘기예요. 100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는 요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한다고요? 전압, 강하, 율 얘기한다. 율이 나오면 반드시 제곱이 붙는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디? 여기. 요게 헷갈리지를 말아야 돼요.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압 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이 있어요. 그죠? 전압 강하율도 있지만. 그럼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했냐? 입실론이라고 나타내죠. 우리가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전압 변동률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뭘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데, 항상 수전단 전압이 기준이에요. 수전단 전압이. 그래서 수전단 전압인 이제 아까는 VR, VS에서 VR을 뺀 거였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뭐예요? 이게 델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어디가 달라질까요? 자, 여기가 달라집니다. 여기가 뭐가 되냐면 VR의 제로죠. 전압 변동률은 바로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럼 VR 제로는 뭐냐? 무부하시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무부하시. 무부하시잖아요. 무부하 전압이다. 부하를 안 걸었을 때 무부하시 전압. 당연히 부하가 안 걸리면 전압이 더 높겠죠. 그죠?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죠. 무부하시다. 전압 변동률은 송전단 이오고, 무부하 전압이 오면 전압 변동률이 된다. 그러니까 전압 강하율하고 전압 변동률하고 꼭 좀 구분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100분위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다? 전압 변동률이다. 헷갈리지 않도록 전압 변동률이다. 변동률이다. 아래쪽에 봐요. VR이죠. 제곱이 없죠. 그죠? 그래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이 헷갈리지 않게 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쓴 건 이제 전압 변동률이죠. 전압 변동률이고. 아까 했던 거 E 있었죠. E는 VR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거 있었죠. 이게 뭡니까? 이거 전압 강화. 전압 강화죠. 이건 뭐라고요? 전압 강화. 근데 요 식에서 여기가 제곱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요 자리에 제곱이 붙으면 전압 강화 델타가 되는 거죠. 전압 강화율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다 이제 100분위를 하려면 이제 곱하기 이 식에다 이제 1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식이 거의 비슷해요. 제곱이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잘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미 전에 시간들에서 정리를 좀 하기도 했던 내용들이지만 조금 더 정리를 나온 김에 마저 해보겠습니다. 전력 손실이 나오죠. 전력 손실. 이제 전력 손실하고요. 전력 손실률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전력 손실하고 전력 손실률이 나온다. 요거를 또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선로의 이제 전력 손실을 얘기해요. 선로의 전력 손실, 전력 손실을 얘기하는 거죠. 전력 손실 얘기하면은 P 로스라 그러죠. 손실이 로스라 그러니까 P 로스. 자, 그럼 P 로스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I 제곱
R로 구하죠. 우리가 손실일 때는. 근데 세 가닥이니까 3, 4이니까 3을 붙이죠. 그래서 3 I 제곱 R이 되겠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식에서 여기서 이제 I 제곱 R인데 요 부분, 그죠? I 제곱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따서 따로 떼서 우리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전류 I.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 어떻게 됩니까? P는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에서 여기서 I 값을 구하면 I는 어떻게 됩니까? 자, 넘기면 되죠. V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루트 3V죠. 루트 3이 빠졌네. 루트 3V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여기는 뭐가요? P가 오잖아요. 요게 I 값이죠. 요게 I 값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곱이 돼 있죠. 보면은 여기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3 곱하기 요거를 이제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요거죠. 요거 I 제곱 말이죠. 요거를 여기다 가져와서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I 값이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 I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이 되는 거죠. 이걸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자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면 3, 3 없어지죠. V 제곱 되고 코사인 제곱 세타 되고 P 제곱 되겠죠. 안으로 들어가면 요건 없어지고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나머지 다 빼고 남은 것만 살아남은 것만 하면 V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 위에는 P 제곱이 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남은 R이 있죠. R 요거 R R이 이제 와서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R이 자 여기 와서 붙는 거죠. 붙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될 식이다. 이제 필로스의 식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느냐? 전력 손실이라는 거죠. 전력 손실 P로스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죠?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잘 물어보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억을 하고 기본식을 기억을 하고 기본식에서 어떻게 유도가 되었는지를 기억을 하시면 잘 안 까먹겠죠. 헷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손실률이 있습니다. 전력 손실률이 있습니다. 전력 손실률은 보통 우리가 K라고 나타내는데 이건 기본적인 정의가 되면 K는 전력에 대한 손실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를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P로스의 식이 위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대입을 해서 P로스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죠? P로스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P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P를 집어넣으니까 P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없어져서 나오는 게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P가 이제 하나가 날아가는 거죠. 그럼 날아가면 요게 날아간 게 이제 손실률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자, 그대로 아래다 붙여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제곱만 빠진다. 요 제곱을 뺐죠. 지금 제곱이 어디 붙어 있었어요? 여기에 제곱이 붙어 있었잖아요. 이걸 뺐다고 이렇게 빼면은 이게 뭐가 된다고요? 손실률이 되겠다. 그럼 결국은 제곱이 붙었냐 안 붙었냐, 그죠? P의 제곱이 붙으면 전력 손실이 되는 거고 제곱이 떨어져 나가면 없으면 뭐가 돼요? 손실률이 된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겠죠. 하나는 전력 손실, 하나는 손실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손실률은 어떤 관계인지, K는 어떻게 돼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코사인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관계도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나왔던 식들을 전압 관계식을 정리를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 정리를 해보면 전압과의 관계식입니다. 전압과 관계식, 전압과 관련된 관계식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력 손실률 P 로스는 아까 어떻게 됐죠?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 그죠?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습니까? 왜 갑자기 곱하기를 썼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전압 강화 2는 어떻게 됩니까? 요건 전력 손실이죠. 전력 손실. 전압 강하 2는 전압에 어떻게 돼요? 반비례되죠. 식을 떠올려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압 강화율이 있죠. 전압 강화율. 전압 강화율은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델타라 그랬죠. 델타. 델타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아까 율이 들어가면 제곱이 들어간다 그랬죠. 기억나죠? 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력 이제 전력의 P와의 관계. 자, P는 전압에 비례하고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조건이 있죠 위에 PL이 일정할 때 아래는 어떤 조건에 의해 K가 일정할 때 이렇다라는 관계식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P 로스 했었죠? P 로스 그죠? P 로스 거기서 나왔던 식이죠. 식을 한번 볼까요? 요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관계를 보면 아까 썼던 거 어디 갔습니까? 예,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관계식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P하고 보면은 P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P하고 전압의 제곱이 여기 있죠. 요 율이라 그랬죠. 손실률. 그죠? 손실률 K 아닙니까? 이게 지금 K 값이잖아요. K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위아래로 비교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분수식에서 위아래로 비교할 때는 비례 관계로 나타냅니다. 비례 관계. 그래서 P하고 V 제곱이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K가 일정할 때, 요 K의 전압 손실률, 전력 손실률이니까 요거는 전력 손실이죠. P 로스죠. 자, 위아래로 비교하면 이거는 어디가 위아래입니까? 여기 P하고 V를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빼면 어떻게 합니까? P와 V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 자, 아까 여기 다시 아까 위치로 가면 여기서 나온 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그죠? 요 내용들 시험에서 잘 언급되는 거니까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이전에 어떻게 해서 이 공식이 나왔는지를 그 개념, 그죠? 개념, 그 유추 과정을 꼭 몇 번씩 해서 반드시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죠.